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주말 아침의 매일경제 김명준입니다. 여러 방면에서 역대급이었던 대선이 끝났습니다. 승자와 패자는 갈렸습니다. 흔히 대선을 승자 독식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치와 골프의 공통점, 고개를 드는 순간 망한다. 0.73%포인트 득표율 격차는 자칫 오만함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3월 12일 아침의 매일경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의 매일경제 도와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유용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신성범 전 국회의원, 그리고 문인철 시사평론가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말 아침의 매일경제. 자, 첫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사면입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도시락 회동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해볼까요? 한 2시간 정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도시락 회동을 했습니다. 윤석열, 안철수와 회동. 인수위원장 논의는 안 했다. 사실 어제 회동은 여의도 앞에 있는 모 빌딩에 있는 식당에서 하기로 했는데 어제 이준석 대표의 코로나 확진이란 돌발 상황이 나와서 이 두 사람이 또 코로나 검사를 한 끝에 이 국민의힘 당사에서 도시락 회동을 했는데 사실 어제 관심사는 인수위원장 문제 이런 게 매듭 지어질까? 여기에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일단 한겨레 제목 보니까 인수위원장 논의는 안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회동을 마치고 나서 안철수 대표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서 있는 윤석열 당선인의 비서실장,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제원 의원도 어제 회동 내용을 브리핑하기 위해서 서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2시간 좀 넘게 했습니다. 단독 오찬을 했고요. 윤 당선자는 주말쯤,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내일까지는 주말이라 보잖아요. 그래서 인수위원장 인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먼저요. 그럼 어제 회동하고 나서 이 안철수 대표의 내용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혹시 인수위직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 좀 나누셨습니까? 오늘 인사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2시간 넘게 지금 회동하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 얘기하셨습니까? 국정 전반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단일화 합의를 했을 그 당시에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승리를 하면 함께 가까운 시간 내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자리를 가지고 국정 전반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방향을 함께 의논하자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표님, 그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서 논의하시면은 향후 방향은 결국 또 인수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 인사에 대해서는 오늘 전혀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다. 근데 인수위 이제 인사 문제가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두 분이 인사 문제는 말씀을 안 하셨대요. 특별한. 근데 교감은 하시지 않았겠느냐 싶어요. 교감은 하셨을 거라고 보고 제가 볼 때 구체적인 그 이름을 가지고 명단을 가지고 대화는 나누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네. 2시간 20분 동안 도시락 단독 오찬 회동. 안철수 대표 인사 얘기 나눈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제원 당선 비서실장도 교감은 있었겠지만 구체적 이름이 나온 건 아닙니다. 라고 손살에 쳤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 기사는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일면입니다. 윤석열, 안철수의 인수위원장 제안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아직 뭐라 말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이 취재를 좀 했나 봐요. 좀 읽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의 밑그림을 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당선인 비서실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수위원장으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유력한 상태다. 윤 당선인은 어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2시간가량 안 대표와 도시락으로 오찬 회동했다. 안 대표와의 후보 단일화 공동선언 당시 집권하게 되면 인수위 구성부터 함께 협의하겠다고 국민에게 밝힌 만큼 당선 이튿날 바로 안 대표와 회동을 추진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안 대표에게 인수위원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안 대표는 회동 직후 인수위원장으로 유력 거론되는 것에 대해 아직 그 부분에 대해 얘기를 나누지 않아 뭐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신성범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앞서도 기자들이 계속 그 부분을 집요하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보시기도 그럴 것 같아요. 2시간 동안 밥만 먹으면서 집에 반려견들은 잘 있어요? 뭐 이런 걸 물어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인수위원장 얘기가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동아일보는 뭐 또 신성범 의원이 기자 출신이니까 일단 동아일보가 지른 거예요? 확실한 어떤 취재보다는 어떻습니까 이건? 저는 안철수 대표가 아니고 인사에 대해서 오늘 전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이 부분이 아마 사실일 겁니다. 두 사람의 스타일이 그렇다. 다시 말하면 윤석열 당선자가 안철수 대표에게 안 대표님 어차피 이래 되신 거 인수위원장을 맡아주시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2시간 20분 동안 뭘 했느냐. 제가 보기에는 두 명이서 단일화 합의했던 게 3월 3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서로 멀리서 쳐다봤지 생각이 어떤 건지를 확인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가 윤 당선자하고 2시간 20분 동안 국정 전반에 관한 현안을 논의했다. 방향을 함께는 적어도 공동정부의 파트너, 지분율은 모르겠지만 파트너로서 서로의 생각을 확인했다. 특히 주목될 부분이 뒷부분인데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 경제 문제, 그리고 데이터 산업을 포함해 국정 전반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고 의견 일치를 봤다는 대목이 오히려 핵심일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로가 공동정부를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에 생각이 같구나 하는 부분을 확인했다. 다만 장제원 의원이 거기서 옆에서 안 들어갔지만 해석을 한 대로 공감을 했다. 다시 말하면 뭐냐. 구체적인 이름은 없지만 적어도 어느 분야는 안 대표가 지명하는 사람. 본인이 이제 인수위원장 안 간다면 몇 사람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과학기술 분야에는 안 대표 쪽에 사람이 들어온 거다. 이 정도 암묵적인 합의 정도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근데 저는 뭐 뒤에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이 인수위를 아직까지 윤석열 당선자가 마음을 결정 안 했다. 무슨 말이냐. 다른 후보 같았으면 당선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사실은 별도 팀에서 인수위를 논의해야 돼요. 그 후보와 상관없이 적어도 집권 이후에 100일 정도 석 달 열흘은 어떻게 끌고 가겠다 구상을 해야 되는데 그 구상을 안 했다. 왜냐하면 선거전이 바빠서. 그래서 본인의 윤석열 당선자가 본인이 인수위를 어떻게 구상해야 될지 아직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중앙일보 기사 하나 더 보고 갈게요. 중앙일보 기사는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냐 아니냐 인수위원장 주말 결정. 근데 오늘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토요일, 보통 이제 내일까지 일요일까지를 주말에 범위에 넣잖아요. 대부분의 이제 정치권에서 중요한 이슈, 중요한 내용은 보통 일요일 날 발표하긴 합니다. 왜? 월요일 날 조간신문에 크게 실리는 뭐 효과 등을 고려하겠죠. 최민희 의원님, 지난번에 윤석열 당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한 다음에 기자회견할 때 했던 말이 제 기억력이 맞다면 좀 생경한 표현이 있었어요. 공동으로 정권을 인수한다. 그렇다면 이미 마음속에 낙점돼 있는데 지금 뜸들이는 걸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인수위를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도 있겠죠. 네, 왜냐하면 그거는 예측이 불가능한 게 네네. 예를 들면 장제원 비서실장을 발표한 게 아니잖아요. 그 확인되는 과정도 좀 애매했어요. 언론이 먼저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청와대 인사들과 그 만나는 과정에서 그렇죠. 앞으로 이철희 수석이 장제원 의원하고 얘기하면 되겠네가 인선으로
공동 확인한 그렇죠. 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윤석열 당선인은 MB의 길을 갈 건지 DJ의 길을 갈 건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어떤 걸까요, 그게? 생각합니다. 네. MB는 처음에는 실용 통합하겠다고 하다가 정말 무자비한 좌파 척결로 갔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안 좋은 과정으로 가셔서 지지율도 폭락하고, DJ는 전두환, 박정희 전직 군인 출신 대통령에게 무자비한 탄압을 받았지만 정말 대화합 정치를 하고 정치 보복 하나도 안 하고 IMF를 극복하셨단 말이죠. 아하. 근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국민 통합인데 좀 이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서울의 소리 그 녹취록 폭로한 곳에 당선인의 영부인이 1억 손배소를 3월 10일 날 했다는 보도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당선인은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을 먼저 정하는 게 좋겠다. 저는 DJ의 길을 가는 게 국민 통합이나 나라나 국민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네. 지금 불확실한 게 당선인께서 민정수석을 폐지하겠다는 걸 공개적으로 얘기했고 청와대에 그래서 수석실이 있을지도 아직 잘 몰라요. 대개 초기 인선은 인수위원장하고 그 바로 청와대 조직 개편하는 건데 그 부분도 지금 불투명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네. 더 강한 대통령 그립 형태의 운영이 예측되는 거죠. 아하. 그리고 민간합동위원회 중심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되게 새로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상은 빨리 발표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민주당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서 지금 민주당이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은 24만 7천 표 차로 패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24만 7천 표는 저는 국민의 뜻이니까 한 표라도 지면 승복해야 되고 승복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24만 7천 표를 두고 이게 누구 때문에 졌다 이런 상황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부 분위기는 누구 때문에 졌다 책임을 묻고 어쩌자 하는데 그게 민주당엔 가장 안 좋다. 그리고 거꾸로 이재명 후보가 1,600만 20만 표 가까이 표를 얻었단 말이죠. 이건 역대 민주당 쪽 계열에선 가장 많이 얻은 표거든요. 그리고 이게 만족도, 후보 찍고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당선인에 대해서 50%가 못 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할 일은 할 일을 정확히 하는 것이지 네. 누구를 지목해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협조할 건 확실히 하고 네. 그리고 해야 될 일은 하고, 예를 들면 대장동 특검은 부산저축은행 포함해서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가 조작 관련한 문제 제기한 거 흐지부지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러나 예를 들면 민생과 관련된 모든 것은 이게 협조를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대안이 필요하고, 이제 이게 민주당의 의석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 의석수를 뭐 어떤 방식으로 뭐 정계 개편할 수 있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네. 뭐 사정이든 아니면 뭐 의원들이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가든 이 구도를 깨긴 어렵다. 네. 20명이 가는 경우는 저는 지금은 불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협치에도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상황이고, 네. 민주당은 협치와 선명 야당을 적절하게 조화할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저는 아침에 일어나니까 제 탓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10명쯤 전화를 해야지. 근데 2명밖에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8명을 못한 제 탓이지 24만 7천 표를 두고 누구 책임이다 이럴 상황 절대 아니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네. 도닥이고 이재명 후보를 지킬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선 결과 내용을 이제 총망라해 주셨어요.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인수위원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5월 10일이 이제 문인철 평론가님. 예. 어쨌든 취임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5월 9일까지니까. 그런데 지금 역산을 해보면 오늘이 3월 12일. 물리적으로 무슨 취임 이후에도 인수위가 남아있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딱 정부가 출범해야 될 텐데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인선에 당연히 속도를 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속도를 다른 때보다는 좀 낼 것 같아요. 그 과거 사례를 보아보면
그 이명박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7일 만에 인수위가 구성이 됐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된 후에는 조금 늦게 18일 만에 됐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그 탄핵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인수위가 없어서 비교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 이렇게 봐보면은 보통 2, 3주가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일주일 만한 것은 되게 좀 빨리 이제 MB 같은 경우는 된 경우인데 저는 이번에도 한 일주일 내로 구성이 되지 않을까, 속도를 좀 더 빨리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인수위가 구성이 되고 활동에 들어갔을 때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책 갈라치기를 안 했으면 합니다. 문재인 정부 막 출범하자 당시 장하성 정책실장은 기자들 질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한 정책을 우리가 그걸 따라서 하란 말입니까? 정책부터 갈라치기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 팽가리가 그냥 노골적으로 정책에서도 시작이 됐었는데요. 이제는 그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인수위에서 문재인 정부 잘못된 정책, 뭐 부동산 정책이랄지 소득주도 성장이랄지 또 탈원전 정책은 이제 과감하게 개선책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근데 새로운 정책이 하늘에서 푹 떨어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라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성과가 좋은 정책이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개선 발전시키겠다. 그러한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수위원장이 이제 내일쯤 발표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아마 안철수 대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저는 왜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냐면은 선거 과정에서 공약이 여러 가지 포퓰리즘적인 여러 정책이 많았거든요. 근데 단일화가 안 되고 그냥 국민의힘 인사로만 했으면은 그 공약, 포퓰리즘적인 공약을 물러서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조금 더 자유롭기 때문에 그걸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국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좀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내일쯤 나올 것 같아요, 진짜로. 예. 신문들 전망처럼. 네, 말씀하시죠. 예. 저는 좀 인수위 구성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감히 드릴게요. 문인철 평론가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일주일 만에 당선된 지 일주일 만에 인수위 구성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2012년도 12월 19일에 당선되고 찾아보니까 다음에 1월 6일 18일 후에 했어요. 무슨 말이냐. 보통 2, 3주 걸리는데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차분하게 많은 사람의 소리를 들어보고 하는 게 맞아요. 할 일이 뭡니까? 아시는 대로 인수위 구성됐다. 발표하고 나서 자 인수위 구성이라는 게 20몇 명 되고 정부 파견 요원들, 정무직들, 전문위원들 이렇게 하면 한 200명 되는데 그래서 구성되고 나면 정부 기관 보고받고 보십시오. 정부 조직 개편만 발표하고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하고 국무위원 후보자 발표하면 이게 하나의 프로세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충분하다. 저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서둘러서 특히 언론의 최근에 언론은 급하잖아요. 빨리 써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이 누구냐로. 언론의 최근에 그렇게 따라갈 이유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맞을 수도 있고요. 일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다음 주 금요일쯤, 18일쯤 인수위 구성이 될 것 같다. 뭐 그런 여기 출범 유력 여기 중앙일보 제목처럼요. 인수위 구성 속도를 내서 18일 출범, 다음 주 금요일이죠. 유력하다. 근데 위원장에는 김황식 전 총리, 김병준 전 총리도 거론된다. 이런 제목까지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최민희 의원님 발언은 잠깐 기사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유영하 교수님 발언까지 듣고 추가 발언 드릴게요.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일단 안철수 대표는 윤석열 당선인과 현안을 논의했고 대부분 의견은 일치됐대요. 어제 그리고 인수위 조직에 대해서 일단 발표됐고 7개 분과 대통령 당선인 밑에 인수위원장, 부위원장이 있고 직속으로 국민통합특위 이번 표심을 반영한 걸까요? 직속으로 국민통합특위를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뭐 뒤에도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7개 분과 중에 과학기술교육 분과를 넣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안철수 대표의 뜻을 오롯이 받았다. 이런 해석을 또
또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경제 3면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당선인 직속 국민통합특위, 코로나 TF 추가, 통일 여성 분과는 없다. 이 부분은 잠시 뒤 이어질 여가부 폐지와 맞물려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하 교수님, 일각에서는 이제 조금씩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앞서 이제 공동으로 정권을 인수한다. 그런 것과 맞물려서 앞으로 인수위 구성 과정에서 인사 갈등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제 우려를 벌써 하는 언론도 있어요. 어떻게 좀 볼까요? 당연히 있겠죠. 이건 권력이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라는 인물이 합당을 하게 되면은 안철수의 권력이 있을 테고 지분이 있을 테고 또 국민의힘의 뭐 기존의 한라인들 일명 윤핵관이라는 라인의 지분이 있을 테고 여러 정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과연 누가 총리를 하고 누가 장관을 하고 내각을 하고 청와대 누가 하고 심한 권력 투쟁이 일어나겠죠. 이제 뭐 일반적인 현상인데 저는 이제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공개적이고 투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안철수 그 대표하고 2시간 넘게 회동을 했다 그러는데 저렇게 얼버무릴 필요는 없는 것이요. 안철수 대표가 국정 전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전화로 얘기하면 되죠. 네? 가장 중요한 건 누구나 지금 언론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인수위원회가 어떻게 꾸려지느냐. 그리고 인수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인수위원회라는 결국은 국정 전반 철학과 정책, 방향을 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가장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빨리 해야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자꾸만 미안합니다. 좀 이미지가 연상되는 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밤에 가서 했잖아요. 그런 거 자기 연상되는 거예요. 뭐 또 이 자리 문제라든가 이런 거 갖고 또 두 분이 얘기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 브리핑을 해야 됩니다. 당선인입니다. 이제는 윤석열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좀 투명하게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좀 판단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뭐 잘못 오인되면 또 자리나 먹게 하려는 거 아니냐. 뭐 안철수라는 사람은 공동 인수위원장 앉히려고 그러는데 내부에서 반발해서 뭐 못 앉히고 뭐 그런 상상이 가잖아요. 이게. 네. 이제 앞으로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투명해자. 그렇죠. 이제는 다 밝혀야죠. 이렇게 뒤에서 누가 하고 장제원 의원이 따라갔으면 브리핑을 했어야 되는 건데 저거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최민희 의원님, 네네. 네, 저는 그 인수위원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역대 보면 인수위원장은 역할이 사실 제한됩니다. 그 이미지라든가 메시지고요. 이제 부위원장을 몇 명 두냐, 누가 하냐.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그래요? 봅니다. 근데 보니까 권영세 본부장이 거론되던데 저는 이번 국민의힘 승리의 동력 중에 하나가 권영세 전 본부장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일을 매우 잘하셨다. 이렇게 봐서 저분의 거치가 오히려 더 관심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아하, 그러네요. 새로운 그 부분도 좀 관심 몇몇 언론도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